반갑습니다.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제4장 같이 학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되면 하여서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학습을 나누면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보현의 다세대 가족 치료는 정신분석적인, 정신역동적인 관점에서 시작된 보현의 연구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보현은 미국 테네시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났고 대가족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가족 문화에서 자라나고 어릴 때부터 가족에 대한 사랑 애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메닝그 클리닉에서 오랫동안 수련을 하면서 특별히 그 당시에 조현병을 가진 아이 환자와 어머니와의 이 정서적인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현병, 예전의 용어로 정신분열증이죠. 그것을 개인적으로 심리치료하는데 한계를 느끼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연구하는 그런 관심을 통하여 가족 치료, 가족에 대한 그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는 세대를 넘어가면서 다음 세대로 계속되어지는 이런 세대를 넘어가는 가족 치료, 그리고 과거 지향의 정신 역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가족 치료에서 아주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헤는 나중에 이제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를 떠나서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에서 조지 타운 대학교죠. 의과대학으로 이제 옮겨서 30년 이상을 그곳에서 연구를 하면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미국의 초대 가족 치료학회에 회장을 맡으면서 열정적으로 가족 치료 운동에 일생을 바치고 1990년경에 사망하게 되죠. 어쨌든 보헤는 가족 치료, 과거 지향 정신역동에 기본한 다세대 가족 치료의 대가로서 지금도 많이 인기가 있고 많이 활용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현의 자연체계 이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체계 이론은 일반 체계 이론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자연적으로 발생된 체계다, 자연 발생적인 그런 체계다. 가족이 그렇게 어떤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 동기화되고 자연적인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 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자연체계 이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현이 바라보는 가족은 정서적인 관점에서 정서적인 단위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단위를 볼 때 이성적인 단위, 정서적인 단위, 또 행동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보이는 가족을 정서의 융합, 정서의 덩어리, 가족의 어떤 활동을 정서적인 차원에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분화라는 개념도 우리가 자주 쓰는 이 분화라는 개념도 정서와 이성을 잘 분리해내는 개인 안에서 개인 내적으로 인트라사이킥한 개인 내적인 차원에서 이성과 감정, 정서를 잘 분리하는 것을 분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정서 과정은 역사를 통해서 지속된다.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죠. 그래서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원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로 이어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서적으로 분화가 덜 되어 있으면 아버지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었었던 그 정서적인 융합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정서 과정이 세대를 넘어서 이어진다는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미해결된 과제 문제, 정서 문제는 특별히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의 목표는 여러 세대에서 전수가 되고 또 전수가 되는 정서적 과정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가족 구성은 개인 개인의 분할을 통해서 가족 체계의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과정에서의 목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화, differentiation이라고 이 분화라고 하는 개념이 보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8가지 개념이 있지만 핵심 개념이 분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현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어떤 가족 안에서 개인이 만드는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서질환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정서가 문제다. 어떤 감정하고 정서는 물론 조금 구분할 수도 있지만 정서의 덩어리가 분화되지 못해서 가족은 정서적인 이런 반응의 어떤 덩어리가 융합되고 제휴되고 또 이렇게 분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발달 배경에서 보면 보에는 여기서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현병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정신분열증 환자와 그 어머니 사이에 강렬하고도 병리적인 애착인 모자 공생 현상을 우리 초기에 발견하게 됩니다. Mother Child Symbiosis 라고 하는 모자 공생, Mother Child Symbiosis, 이 공생이 조현병 환자와 어머니 사이에 아주 강렬하게 심각한 정도로 애착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자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조금도 떨어질 수 없는 이 공생, 붙어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런 심각한 모자 공생 관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포유류들은 어머니와 아기, 또 어미와 새끼 사이에 융합되어 있는 것, 이 공생관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어릴수록, 애기일수록 이 공생의 관계는 더 심하죠. 그러나 이제 조금씩 자라가고 성장할수록 이제 공생에서 분화 단계로 서서히 옮겨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심바이오시스, 공생에서 분화, 디퍼런시에이션으로 분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상 관계인데 이런 그 조현병 환자와 어머니 사이는 그렇지 않고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어도 이 모자 공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병리적인 거죠. 또한 모든 가족원이 문제를 키우고 모든 가족 전체가 문제를 키우고 유지하는데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또 딸은 딸의 역할을, 아들은 아들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 서로가 엉켜 있습니다. 이런 병리적인 정서적인 융합이 심한 가정은 모두가 다 불안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서로 엉켜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 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야말로 분화가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불안을 만드는 불안 심리가 정서 덩어리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친밀하고 인티머시라고 하는 친밀하고 융합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친밀은 서로 소통을 잘하며 독립도 잘하면서 분화도 잘 되어 있으면서 서로 친밀한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면 융합은 친밀한 게 아니라 서로 불안하기 때문에 서로 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 공생과 친밀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건강치 않은 것과 건강한 것 사이에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이는 이제 점차적으로
환자, 자녀와 어머니, 아버지 이 삼각관계를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삼각관계를 바로 안 것이 아니라 이제 모자 공생을 보면서 학대 가족을 점차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하고도 이런 삼각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원래 아버지, 어머니 두 부부가 있는데 자녀가 태어나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도 이렇게 분리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기에게 그 불안을 다 투사하고 아기하고 함께 한 공동체, 모자 공생관계가 되니까 아버지는 여기서 어머니와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면서 삼각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삼각관계가 되면 어머니와 아버지 관계는 이제 껄끄럽게 멀어지게 될 것이고 어머니와 환자 또 아버지와 환자 이렇게 관계도 또 밀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을 단위로 하는 이 포괄적인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을 이제 결국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보웬의 이론은 그야말로 과거지향적이고 정신역동적인 관점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이론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웬의 바로 직계 제자였던 그리고 대리인 포가티, 맥골드릭과 카트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처음에는 보웬의 입장을 좀 비판적으로 남성 중심의 이론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도 했지만 맥골드릭과 카트는 또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또 나중에 다문화 가정까지 더욱더 확대하는 이론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 우리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이 동양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 분화와 융합의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아무래도 대가족 문화, 유교 문화, 대가족 문화, 전통 문화였기 때문에 분화보다는 융합 쪽이 좀 더 강화된 그런 문화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가정마다 개인마다 분화가 차이가 심합니다. 독립성이 강하고 가족끼리 분화가 잘 돼 있는 건강한 가족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 비해서 우리는 대가족적인 경향이 강해서 융합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별성, 자기 문화, 융합, 개별성 등의 보연의 개념의 타당성 검토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이 되고 2005년도에는 맥골드릭이 내한해서 보연의 가족치료 워크숍을 했었고 2009년에 크가 내한해서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족 치료 학회라든지 가족 상담학회 같은 것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문제도 중요하고 또 부부를 중심으로 확대된 가족의 문제도 오늘 현대사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만들고 있는 이 가족, 부부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가족에 대한 온전한 이해, 다양한 이론에 기초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우리 가족학자, 가족 상담학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요 개념에 이제 들어가 보면 물론 8가지의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본 관점에서 우리 삶의 크로닉 앵자이티, 만성 불안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 보현의 생각입니다. 우리 삶 속에 불안이 늘 존재한다, 상존한다. 왜 불안이 존재하겠습니까? 불안은 인간의 본질 가운데 한 부분이겠죠.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생물학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불안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을 부인의 입장에서 극복하는 방법이 자율성을 키우고 또 개인적인 분화를 통해서 불안을 이긴다. 아주 독특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격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에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정신 분석학자 가운데 하나인 또 우리 그 해리 스택 설리반은 인간의 근본적인 어릴 때의 문제를 불안의 관점에서 봤고, 에릭슨은 0세에서 1세까지의 그 가장 심각한 문제를 불신의 관점, trust, mistrust 하면서 불신의 관점에서 봤는데, 근본적인 인간은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보현의 입장에서는 만성 불안이 이렇게 융합해서 정서적으로 그야말로 자율성이 없고 분화되지 못해서 만성 불안이 항상 존재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불안이 감소되는 것은 오직 분화,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분화, 개별화, 자기의 어떤 분리된 이성적인 활동, 이런 자율화된 분화를 통해서 만성적인 불안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A, B, C, D 네 가지 유형을 그려놨습니다. 네모라는 사람 또는 동그라미라고 하는 사람, 남성과 여성이 있다면 A 같은 경우는 강한 연합성, 서로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서로 아주 융합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 불안이 아주 심각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불안의 수준이 조금씩 우측으로 독립을 하면서 점진적인 분화 상태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분화가 5개에서 이제 3개로 이제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형태는 더 많이 이제 우측으로 서로 분화가 일어나고 있고 점진적인 더 많은 분화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서 이제 불안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론적인 수준에서 이건 완전히 두 사람이 떨어졌다. 이론적으로 완전한 분화. 실제적으로 완전한 분화라는 것은 이론이지 실제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성 불안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 심리학 용어 가운데 코디펜던스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코디펜던스, 상호 의존이라는 뜻이죠. 왜 상호 의존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머니가 불안하면 아이를 놓지 못합니다. 항상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또 자주 전화하고 그 마음속에 자기의 어떤 불안이기 때문에 아이를 놓지 못하는 이 불안이 계속 아이에게 투사되면 아이도 어머니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도 뒤를 돌아보고 자기도 어머니의 불안이 전염되어서 같이 불안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코디펜던스, 상호 의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호 의존도 결국은 불안을 만들기 때문에 분할을 통해서 독립을 통해서 자율성을 통해서 이렇게 더욱더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갈 때 드디어 이제 불안을 극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개념으로 자기 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자기 분화 개념이 어떻게 보면 고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differentiation of self, 자기 분화. 분화의 개념은 보엔의 핵심 개념이죠. 그래서 개인이 자신만의 방식에 따라 기능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어릴 때는 어머니에게 완전히 심바이오시스 공생관계로 있다가 점차적으로 건강한 아이는 또 엄마는 서로 조금씩 분리되면서 나아가죠. 아기가
몇 개월 지나면 기게 되면 엄마로부터 거리를 조금씩 더 멀리 나아가는 것처럼 생리적으로, 활동적으로, 육체적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점차적으로 분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신내적으로 사고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성과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정신내적으로. 관계적으로, 사람과의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자신과 타인 사이의 어떤 분화, 너와 나 사이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단절할 수도 있고 이어갈 수도 있고 또 개별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관계에서는 타인과 나 사이고 또 내 개인적으로는 감정과 사고를 분리하는 것을 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분화 가족 자아군 이런 개념이 있죠. 미분화 undifferentiation family ego mass라고 할 수 있는데 미분화 자아 가족 자아군은 온 가족이 감정 덩어리다. 하나로 덩어리가 되어 있다. 정서적으로 고착이 되어 있다.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병리적인 관계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미분화 가족 자아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현병을 가진 그런 가족들은 이럴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서적인 프로그래밍, 뇌에 대한 문제인데 초기에는 이런 연구가 없었지만 나중에 이런 개념들이 더 발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뇌가 많이 지금 연구가 되는데 뇌에는 지적인 체계, 정서적인 체계, 감정적인 체계가 있는데 이 정서적인 프로그래밍에 이 뇌가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의 기능에 따라서 그야말로 분화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지적 체계에서는 이성적인 것, 사고적인 것을 주로 관장한다면 우리 정서 체계에서는 주로 본능적이고 자율신경계하고 관련이 되는 관계 체제를 주로 관장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감정 체계는 지적 체계와 정서 체계를 잘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화 정도는 지적 체계를 정서 체계와 구분하는 개인 능력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분화 수준이 높으면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잘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력도 있고 객관성도 있고 그러나 감정이 잘 분화가 안 되면 작은 일에도 감정이 크게 폭발하고 터지면서 자제력과 객관성을 많이 갖지 못하죠. 분화 수준. 그래서 개인의 다세대 정석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기본 분화 수준이 있다면 또 하나는 기능 분화 수준이 있는데 개인이 맺는 현재의 관계에 따라서 원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본 분화 수준보다 높거나 낮게 기능할 수 있는 수준을 기능 분화 수준. 기능 분화 수준은 이제 점점 변화되고 발전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기본 분화 수준은 이제 원가족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기능 분화 수준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1차 시기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